보랏빛 엽서 할머니. 대한민국 트로트계에 보이지 않는 파란이 일었습니다. 조용하고 느닷없이,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였습니다. 화려한 기획사도, 수십억 원을 쏟아부은 홍보도, 스타 PD의 손길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느 날 문득 유튜브 어딘가에 올라온 영상 하나가 세상을 조용히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의 주인공은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한 할머니였습니다. 배경은 허름했고 조명은 어설펐으며 음향 장비라고는 손에 쥔 마이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흘러나온 노래, 보랏빛 엽서가 시작되는 순간 영상을 클릭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스크롤을 멈췄습니다. 단 몇 초 만에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유튜브 알고리즘을 점령하며 트로트 팬들의 심장을 정통으로 저격한 이 의문의 영상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트로트 마니아들 사이에서 조용히 공유되었습니다. 이거 봤어? 이 할머니 노래 진짜 장난 아니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밴드 커뮤니티에, 유튜브 댓글란에 링크가 하나둘 올라오더니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한번 밀기 시작하자 트로트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의 화면에도 이 할머니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말해줍니다. 930만 뷰.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이 되시나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약 5천만 명입니다. 그중 국민 5명 중 1명은 이 할머니의 노래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명 가수들도 좀처럼 넘기 어렵다는 유튜브 조회수 벽을 아무런 배경도 없는 할머니 한 분이 홀로 돌파해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트로트계의 절대 강자, 팬덤의 크기로나 조회수로나 넘볼 수 없는 거대한 벽으로 불리는 이명웅. 그 이명웅의 조회수를 이 이름 모를 할머니가 바짝 추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명웅 팬카페에서조차 도대체 저 할머니가 누구세요? 라는 질문이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과 설왕설래가 이어졌습니다. 분명히 프로 출신이다. 과거에 음반을 낸 가수 아니냐. 저 창법은 그냥 배워서 나오는 게 아니다.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유튜브 커뮤니티 탭, DC 인사이드 트로트 갤러리, 인스타그램 댓글창까지 할머니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일종의 대규모 탐정놀이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토록 열광한 이유는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노래 잘하는 사람은 요즘 세상에 차고 넘칩니다.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 트롯의 민족, 전국 노래자랑,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된 가수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할머니의 노래 앞에서 달랐습니다.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감성이었습니다. 목소리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버텨온 사람만이 품을 수 있는 그 묵직하고 깊은 울림.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한인지 명확히 정의할 수 없지만 그냥 들으면 알 수 있는 그것. 트로트가 가장 잘 표현하는 감정, 바로 한이 고스란히 목소리 한 올 한 올에 녹아 있었습니다. 꾸밈이 없었고 과장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진심이 노래가 되어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듣는 사람의 가슴 어딘가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건드렸습니다. 댓글창은 가감없는 반응들로 가득 찼습니다. 눈물이 왜 나지? 우리 엄마 생각난다. 이게 진짜 트로트다. 기획사 사장님들, 이분 어서 모셔가세요. 조회수가 100만을 넘고 200만을 넘고 500만을 넘을 때마다 댓글은 더 뜨거워졌고 팬들의 기대감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 할머니는 도대체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노래가 나오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답을 찾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930만 명이 봤습니다. 댓글은 수만 개가 달렸습니다. 공유는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노래의 주인공은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도 없었고 SNS도 없었고 후속 영상도 없었습니다. 마치 혜성처럼 나타나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놓고 그대로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방송에 나오지 않을까? 이 질문은 처음에는 가벼운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회수가 쌓일수록 그 물음은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는 매일같이 새로운 추측들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신 건 아닐까요? 방송이 무서우신 게 아닐까요? 아니면 혹시 이미 돌아가신 분 아닐까요?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댓글과 커뮤니티를 떠돌았고, 그럴수록 팬들의 마음은 더 애타게 달궈졌습니다. 혹시 은둔 고수일까?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은둔 고수라는 표현은 단순한 수식어가 아닙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세상 앞에 나서지 않는 사람. 실력은 차고 넘치는데 무대보다 일상을 택한 사람. 그런 존재에 대한 깊은 경외감이 담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할머니가 바로 그런 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튜브라는 좁은 창을 통해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묘한 마력이 있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건 고작 몇 분짜리 영상이 전부인데 그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깊이는 수십 년의 세월을 담은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처럼 지금 이 시대가 아닌 어딘가 다른 시간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어릴 적 부엌에서 흘러나오던 라디오 소리, 어머니가 콧노래로 흥얼거리던 멜로디, 고향 마을 어귀에서 맡던 저녁밥 냄새. 노래 한 곡이 불러일으키는 그 향수의 힘이 얼마나 강렬한지 사람들은 영상을 보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베일에 쌓인 정체가 팬들에게는 작은 갈등이 되었습니다. 노래는 매일 들었습니다. 출근길 이어폰 속에서, 설거지하다가 무심코 틀어놓은 유튜브에서, 잠들기 전 불 꺼진 방 안에서. 보랏빛 엽서는 어느새 많은 사람들의 일상 안으로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노래를 부른 주인공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온 분인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은 커져가는데 그 마음을 전할 곳이 없었습니다. 응원하고 싶은데 응원을 받을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팬이 되고 싶은데 팬카페조차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을 모르니까요. 그 사이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할머니 과거에 모 기획사 소속 가수였대요. 근거 없는 말이 커뮤니티를 떠돌았습니다. 사실은 경상도 어느 마을 경로당에서 매주 노래 부르는 분이래요. 누군가 직접 찾아갔다는 목격담도 올라왔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분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런 말이 돌 때는 댓글창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라앉기도 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팬들은 점점 더 강하게 진짜 진실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임영웅의 기록을 위협하는 유일한 목소리. 이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트로트 팬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임영웅은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하나의 현상이고 하나의 시대입니다. 그 앞에서 조회수 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할머니 한 분이 아무런 마케팅도 없이 그 기록에 근접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인가?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노래 하나로 수천만 명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인가? 왜 지금까지 숨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왜 이제야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인가? 팬들의 갈증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에 마침내 답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긴 기다림의 끝은 생각보다 훨씬 더 극적인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미스트롯 포유. 대한민국 트로트 팬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 이름, 그 무대가 마침내 베일을 벗기로 한 것입니다. 전국 수천만 시청자가 TV 앞에 앉았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단체 카톡방에서 몇 달을 달고 온 그 질문에 드디어 답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 저분이야. 맞아. 유튜브에서 봤어. 처음에는 놀라움이었고 그 다음은 반가움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사람을 드디어 만난 것 같은 그 묘한 설렘과 안도감이 스튜디오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심사위원석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송 경험이 수십 년인, 웬만한 것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베테랑 심사위원들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윤경옥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 자리에서
수천만 명이 지켜보는 카메라 앞에서 할머니는 오히려 가장 단단해 보였습니다. 유튜브 영상 속에서 보던 그 정겨운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눈빛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단단한 눈빛. 오랜 세월을 버텨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 스튜디오의 조명 아래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랏빛 엽서 할머니 윤경옥입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길고 화려한 자기소개도 아니었고 미리 준비한 멘트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분 자신이 그대로 담긴 꾸밈없는 한마디. 그런데 그 짧은 인사 한마디에 그간의 모든 궁금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온라인을 떠돌던 온갖 추측들이,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들이, 애타던 기다림이 전부 그 한마디 앞에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함은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크고 뜨거운 것이 터지기 직전에 그 팽팽한 긴장감이었습니다. 방청객들은 숨을 참았고 심사위원들은 시선을 고정했으며 카메라는 조용히 할머니의 얼굴을 담았습니다. 전국의 TV 앞에 앉아있던 수천만 명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리모컨을 내려놓고 하던 일을 멈추고 그 화면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유튜브 속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녹화된 영상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실시간으로 살아있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랏빛 엽서 할머니 윤경옥. 이제 그 이름을 온 나라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수 손비나 씨였습니다. 트로트 팬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 무대 경험만큼이나 음악적 감각이 남다른 그분이 윤경옥 할머니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었습니다. 스튜디오의 모든 시선이 할머니에게 쏠려있던 그 순간 손비나 씨의 눈빛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며 예상했던 그 주인공이 확실합니다. 짧고 단호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가벼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손비나 씨는 트로트 무대를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입니다. 수많은 가수들을 보아왔고 수많은 목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확신에 찬 표정으로 저 말을 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개월간 온라인을 떠돌던 의혹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손비나 씨가 확신한 것은 단순히 목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의 특유의 제스처가 있었습니다. 감정이 고조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나오는 손의 움직임, 고음을 처리하는 방식, 가사의 특정 대목에서 살짝 눈을 감는 그 습관. 기술적으로 배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노래를 해온 사람의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든 것들이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유튜브 영상 속 할머니의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목소리는 흉내낼 수 있어도 그 사람만의 감성 처리 방식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손비나 씨는 바로 그것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윤경옥 할머니는 말보다 더 확실한 방법으로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그 수많은 가짜 정체설들을, 온라인을 떠돌던 온갖 추측들을 굳이 말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해명도 없었고 억울함의 토로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선택한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노래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라이브로 직접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온도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조명이 바뀐 것도 아닌데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몸을 앞으로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잡담을 하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튜디오 전체가 조용해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몇 초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들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압축된 소리가 아니라 공기를 직접 가르며 전해지는 살아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영상으로 볼 때도 충분히 감동적이었는데
실제로 그 공간 안에서 듣는 목소리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가슴 어딘가를 직접 건드리는 것 같은 그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유튜브의 기계적인 재생 버튼으로는 절대 전달될 수 없는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출연자들의 반응이 카메라에 하나하나 담겼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무대 경험을 가진 가수들이, 트로트의 모든 것을 들어봤다는 심사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청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는 계속되었습니다. 보랏빛 엽서. 수개월 동안 유튜브를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 노래가 이제 이 거대한 무대 위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간의 모든 의혹이 사라지는 순간이었고, 모든 기다림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으며, 윤경옥 할머니가 진짜임을 온 나라에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노래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틀림없이 진짜였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실력이 있습니다. 배워서 만들어진 실력과 살아내면서 쌓인 실력입니다. 전자는 훈련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연습하면 누구든 일정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는 다릅니다. 그것은 살아온 시간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모두 겪어낸 시간, 버티고 또 버텨온 세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가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젊은 가수라도 흉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윤경옥 할머니의 실력은 바로 그 두 번째 종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로 930만 뷰를 기록한 것이 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알고리즘의 장난이라고, 우연히 맞아떨어진 타이밍이라고, 반짝하고 사라질 인터넷 스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경옥 할머니는 그 모든 의심에 숫자로 답했습니다. 예선 중간 순위 1위. 수많은 참가자들 가운데 나이도 배경도 모두 다른 그 경쟁 속에서 당당히 정상에 선 것이었습니다. 운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우연으로는 나올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력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무대가 있었습니다. 백음성의 연정. 할머니가 이 곡을 선곡했을 때 스튜디오 안의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걱정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연정은 쉬운 곡이 아닙니다. 감정의 흐름을 섬세하게 조절해야 하고 가사 한 줄 한 줄에 담긴 감정의 결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가수들도 자칫하면 과하거나 모자라게 부르기 쉬운 곡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할머니가 이 곡을 감당할 수 있을까? 유튜브 영상 하나로 만들어진 기대감이 이 무대에서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첫 소절이 시작되는 순간 그 걱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머니의 창법은 노련했습니다. 기교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고음으로 시선을 끌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사 한 줄 한 줄을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풀어냈습니다. 연정이라는 단어가 가진 그 복잡한 감정, 사랑인지 그리움인지 미련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그 감정을 할머니는 목소리 하나로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감정을 과장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억누르지도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꼭 필요한 자리에서 감정을 내보내는 그 조절 능력. 그것이 바로 세월이 만들어낸 실력이었습니다. 1절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심사위원들은 한 곡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점수를 올립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고음 처리를 확인하고 감정의 완급을 살핀 후에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1절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미 점수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그 이유를 말해주었습니다. 더 들어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충분했습니다. 실시간 댓글창도 폭발했습니다. 이게 진짜 실력이다. 수백 개의 댓글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임영웅 다음으로 가장 듣고 싶은 목소리.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이 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는 사람들은 화면 앞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영웅 다음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찬사가 아닙니다. 트로트계에서 임영웅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를 생각하면
그 다음 자리에 누군가를 올려놓는다는 것은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무대가 끝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기립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출연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박수 소리 위로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려한 세리머니도 없었고 눈물의 소감도 없었습니다. 그냥 노래를 불렀고 노래가 끝났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단순한 아마추어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스타의 반짝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만들어낸 최고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인생이 농축된 기쁨과 슬픔과 그리움과 한이 한데 녹아든 오직 그 삶을 살아온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었습니다. 윤경옥 할머니의 실력은 결코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이었습니다. 그날 방송에는 수많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놀라움도 있었고 감동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순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며칠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면. 두고두고 이야기할 그 장면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미스트롯사의 진 이소나. 대한민국 트로트계가 주목하는 이름입니다. 젊고 재능이 넘치고 무대 위에서 빛나는 사람. 미스트롯사라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정상에 선 지금 이 시대의 트로트를 이끌어갈 새로운 별. 그 이소나가 윤경옥 할머니와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스튜디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림이 되었습니다. 한쪽은 인생의 봄을 살고 있는 젊은 가수, 다른 한쪽은 긴 세월을 살아낸 할머니. 외형만 보면 이보다 더 대조적인 조합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그 모습에서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완성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은 그 딱 들어맞는 느낌이었습니다.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보랏빛 엽서. 수개월 전 유튜브 영상 하나로 세상을 뒤흔들었던 바로 그 노래가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시 태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소나의 목소리가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맑고 청아했습니다. 젊음이 가진 그 투명한 감성이 고스란히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봄날의 햇살처럼, 아직 상처받지 않은 사람의 순수함처럼 그 목소리는 스튜디오를 가볍고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그리고 윤경옥 할머니의 목소리가 그 위에 얹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두 목소리가 만나는 그 찰나에 스튜디오 전체가 전율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율이었습니다. 소름이 돋는다는 표현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 알았을 것입니다. 젊음의 맑음과 세월의 기품이 하나의 멜로디 안에서 만났습니다. 봄과 가을이 한 계절 안에 공존하는 것 같은, 시작과 끝이 하나의 원 안에서 만나는 것 같은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화음이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압도된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박수를 쳐야 할지, 소리를 질러야 할지, 그냥 이 순간을 온몸으로 느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멈춰버린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조용히 방청석을 훑었고 거기서 포착된 것들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눈을 감고 고개를 흔드는 사람,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참는 사람, 옆 사람의 팔을 살며시 잡는 사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노래했습니다. 이소나가 할머니를 바라볼 때 그 눈빛 안에는 존경이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배 가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자신이 아직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가진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이소나를 바라볼 때 그 눈빛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그 말없는 응원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그 눈빛의 교환을 카메라가 담아냈고 그것을 본 시청자들은 또 한 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노래가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두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지는 그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가 진동했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공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몸으로 느낀 것이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화음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실감나게 와닿은 적이 있었던가.
트로트라는 장르가 단순히 어르신들의 음악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 사람의 마음을 잇는 달이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의 무대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930만 뷰가 가진 진짜 의미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알고리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시대를 건너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 닿은 증거였습니다. 윤경옥 할머니가 평생을 살아오며 쌓아온 감정들이 노래라는 형태로 세상 밖으로 나와 930만 명의 마음을 두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래는 이소나라는 젊은 목소리와 만나 또 다른 세대의 가슴 속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이 무대에 대한 가장 깊은 찬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온 박수 소리는 오랫동안 스튜디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시간을 뛰어넘어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그 무대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여운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졌고 조명이 내려갔고 스튜디오의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윤경옥 할머니의 무대를 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TV 앞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손에 쥔 채 방금 본 장면을 머릿속으로 다시 재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튜브를 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송 클립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며 새로 고침을 반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단체 채팅방에 링크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꼭 봐. 진짜야. 짧은 한마디와 함께 영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윤경옥 할머니의 이름은 대한민국 곳곳으로 다시 한번 퍼져나갔습니다. 930만 뷰는 이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팬들은 더 큰 숫자를 향해 응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1000만 뷰, 2000만 뷰. 단순히 숫자를 올리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노래가, 이 목소리가,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직 이 영상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언젠가 이 노래를 듣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습니다. 조회수를 올리는 행위가 응원의 방식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등장이 남긴 것은 단순히 조회수와 팬덤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보고 나서 문득 생각에 잠겼다고 했습니다. 윤경옥 할머니처럼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조용히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노래뿐만이 아닙니다. 그림을 그리는 할아버지, 글을 쓰는 할머니, 평생 한 가지 기술을 갈고 닦아온 장인들, 무대 한 번 서지 못했지만 노래를 사랑해온 사람들. 우리 주변 어딘가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보석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숨어 있을까? 윤경옥 할머니의 등장은 그 질문을 세상 앞에 조용히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댓글창에는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동네 경로당에도 노래 정말 잘하시는 할머니가 계신데, 우리 외할머니도 젊었을 때 노래를 엄청 잘하셨다고 하던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부르신다고 하셔서 세상에 이런 분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윤경옥 할머니 한 분의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주변을 다시 돌아보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노래는 결국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가끔 잊고 삽니다. 화려한 기교에 눈이 멀고 완벽한 음정에 귀가 익숙해지다 보면 정작 노래의 본질이 무엇인지 잊게 됩니다. 노래는 기술이 아닙니다. 노래는 감정입니다. 노래는 이야기입니다. 노래는 살아온 시간입니다. 그것을 윤경옥 할머니는 어떤 말로도 설명하지 않고 오직 노래 하나로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진리를 다시 가슴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의 시선은 이제 앞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대가 궁금합니다. 윤경옥 할머니가 다음에는 어떤 노래를 선택할까? 그 노래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까? 또 어떤 감동을 우리에게 안겨줄까? 그 기대감은 단순한 팬심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노래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세월이 만들어낸 그 깊이가 다음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지 그것이 진심으로 궁금한 것입니다. 보랏빛 엽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노래는 유튜브 영상 속에서 시작되었고 미스트롯 포유의 무대 위에서 다시 태어났으며
이소나와의 듀엣으로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이어폰 속에서, 누군가의 주방에서, 누군가의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930만 번의 재생이 증명한 것처럼 이 노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윤경옥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장을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무대에서 할머니가 부를 노래가 오늘 이 순간처럼 또 한 번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기를, 그 목소리가 오래도록, 아주 오래도록 우리 곁에 머물러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자, 이제 21번 고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잠깐 돌아볼게요. 이름도 얼굴도 모른 채 유튜브 영상 하나로 930만 명의 가슴을 흔들어 놓은 할머니. 베일에 쌓인 정체 때문에 온라인이 들썩이던 그 수개월의 시간. 미스트롯 포유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순간. 예선 중간 순위 1위라는 숫자로 실력을 증명한 무대. 그리고 이소나와 함께 세대를 뛰어넘어 완성한 그 전율의 듀엣까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이야기 안에 얼마나 많은 감동이 담겨 있었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윤경옥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겨우 1막이 끝난 것입니다. 2막에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막은 1막보다 훨씬 더 뜨겁고 훨씬 더 극적일 예감이 듭니다. 왜냐고요? 지금 트로트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단순히 한 출연자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선 중간 순위 1위. 이 숫자는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경쟁자들의 면면을 보면 압니다. 미스트롯, 미스터트롯을 통해 이미 검증된 가수들, 탄탄한 팬덤을 가진 참가자들, 젊고 패기 넘치는 실력자들이 즐비한 그 무대에서 윤경옥 할머니가 정상에 섰습니다. 한 번의 반짝 무대가 아닙니다. 매 무대마다 일관되게 쌓아가고 있는 결과입니다. 이 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대를 거듭할수록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미스트롯사의 진, 이소나 씨의 신곡이 공개됩니다. 이소나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를 아는 분들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이벤트인지 바로 아실 것입니다. 미스트롯사를 통해 트로트계의 새로운 정상에 오른 이소나가 신곡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한 음원 발매가 아닙니다. 하나의 선언입니다. 자신이 이 시대 트로트를 이끌어가겠다는 선언이고 팬들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답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시너지가 트로트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오늘 무대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처럼 윤경옥 할머니와 이소나가 함께할 때 만들어지는 에너지는 단순한 합산이 아닙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니라 열이 되고 백이 되는 그런 시너지입니다. 세월의 깊이와 젊음의 빛남이 만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오늘 이미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신곡 무대에서는 또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까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할머니의 1위 독주가 계속될까요? 아니면 이소나의 신곡이 새로운 기록을 세울까요? 이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윤경옥 할머니의 기세는 현재 진행형이고 이소나의 신곡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짜릿합니다.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주를 지켜보는 그 긴장감, 트로트 팬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순간입니다. 트로트를 사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이때가 터닝포인트였다고 말하게 될 바로 그 순간입니다. 930만 뷰의 할머니가 대형 무대에 서고 미스트롯사의 진이 신곡으로 돌아오며 두 사람이 만들어낼 시너지가 트로트 판도를 흔들기 시작하는 바로 지금. 이 흐름을 처음부터 함께한 사람과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된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정보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 감동을 실시간으로 함께 느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윤경옥 할머니의 다음 무대 소식, 이소나 신곡 공개 뒷이야기, 그리고 미스트롯 포유가 만들어갈 새로운 장면들을
누구보다 먼저 함께 나누겠습니다. 더 깊고 맛깔나는 뒷이야기로, 더 생생하고 따뜻한 감동으로 다음 영상에서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그 엽서의 다음 장을 함께 넘겨주시겠습니까?